하겠습니다. 지역권은요, 116페이지요. 지역권은요, 페이지 116페이지요. 여러분 그 강의 노트, 핵심 강의 노트, 요약 노트 있죠? 핵심 요약 노트는 몇 페이지예요? 아니, 핵심 요약 노트 43이요. 여러분 핵심 요약 노트 있죠? 핵심 요약 노트요. 페이지요 43이요. 그렇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이것을 뭐라 한다? 갑에 터지죠? 이것을 요역지라고 해요. 요역지라는 것은 요구하는 거죠. 여기는 승역지죠. 이것을 의료 승역지다 이렇게 해서 승낙한 땅이죠. 여기 이렇게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역지 소유자는 이쪽 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비닐하우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비닐하우스 하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뭐 전기가 들어오거나 가스가 들어오거나 수도관이 들어오거나 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위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걸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전선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길을 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하천이라고 해봐. 하천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이쪽도 건물 지어가지고 한강 조망권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쪽이 만약에 건물을 4층을 지어버리면 내가 조망을 잡으려면 여기는 8층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당신 한 2층까지만 지어라. 그 대신 내가 돈 좀 줄게. 그렇게 하고 자기는 3층이나 4층 정도 지으면 보여 안 보여? 한강이 보이잖아요. 이런 조망권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만약에 여기는 물이 없어요, 여기는 물이 있어요, 그럼 물을 끌어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튼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는 거, 그것을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방금 지상권을 한번 봤잖아요. 그럼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뭐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이걸 지상권이죠.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이렇게요. 이걸 전세권이다 이렇게요. 이 두 가지는 뭐냐? 이것을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 그런데 지역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정한 목적. 그럼 일정한 목적이라는 건 뭐야? 이것저것 온 동네 다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지역권은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이 두 가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두 가지는 뭐 한다? 점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는 뭐가 있냐?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역권은요,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지역권만의 특색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 가장 이제 쉽게 여기가 통행 지역권을 보자 말이죠. 통행 지역권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요역지의 편리한 이익이죠. 편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을 읽을 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뭐하지 못한다?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왜?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해. 그러니까 요역지가 없어진다. 당연히 그러면 지역권도 뭐가 된다? 없어진다. 이것을 뭐란다?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종성이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뭐다?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지상권은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해. 그런데 건물이 멸실이 돼?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냐? 지상권은 뭐냐?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지역권은요, 오직 요역지만을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지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요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지역권이,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종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 요역지요, 이 요역지 일필지 토지 전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는요, 일필지 토지 일부,
일부라든가 또는요 일필지 토지 전부라든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자주 바꿔. 요역지는 일필지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알겠죠? 일부가 아니고 뭐다? 전부.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자가 갑에서요 병으로 바뀌어. 그러면요 지역권도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데 언제나가 아니고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바뀐다. 그런데 병한테 지역권이 이전되더라도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왜 그러냐? 여러분 등기법에서 배웠죠? 여기요 승역지 토지 을구에는 갑과 을의 합의로 공동신청으로, 합의가 아니고 공동신청으로 승역지에다가요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해. 알겠죠?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 토지 소유권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요 승역지의 요역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등기를 해. 알겠죠? 여기는 승역지는 어떻게? 공동신청. 요역지는 어떻게? 직권으로 등기를. 여러분 등기부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은 갑구가 넘어가잖아요. 갑구가. 그런데 갑구가 봤는데 갑구가 변하는데 을구도 같이 등기부에 같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을구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됐어? 승역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는 전세권이 이전한다. 저당권이 이전하면 별도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권이 이전하면 별도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지금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 딱 보니까 승역지에 지역권이 설정돼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뭐다? 첫 번째, 분리처분 안 된다. 알겠죠? 이게 분리처분 안 된다.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반드시 몇 필지다? 요역지가 일필지다. 승역지가 일필지가 아니고 요역지는 일필지 반드시. 알겠죠? 승역지는 일부나 일필지 전부여도 된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통행지역권을 먼저 볼까요? 통행지역권의 경우 취득쇼래, 취득쇼. 통행지역권을 취득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요, 계속되고, 표현되고, 몇 년이다? 20년이다.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표현이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 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다가요? 승역지 상해. 세 번째요, 통로를 개설을 해. 통로를 개설.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요역지를 무슨 점이다?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 적법 점유.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요역지 소유자 갑이 어디다가요? 승역지 토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뭐냐? 통로 개설 없이 틀려. 알겠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는 뭐죠? 계속이고 표현이죠? 불계속이고 만약에 불표현이다. 표현이 안 됐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 등기를 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적법점유라고 되어 있죠? 근데 불법점유. 불법점유인 경우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 안 되는 거 세 가지. 불법점유. 뭐가 있어? 첫 번째, 오케이. 통행지역권하고요. 통행지역권은 시효 취득 안 되죠? 유치권 안 돼. 또 뭐가 있어? 불법점유 안 된대. 오케이.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이 세 가지는 불법점유일 때 인정되지 않아요. 세 가지가.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면, 지역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가분성이에요. 불가분성? 이런 불가분성이 뭐예요? 불가분성은 뭐냐면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병이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요. A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땅 승역지 토지를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세 사람이 시효 취득할 때 취득기라고 하는 것하고 상실이라고 하는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취득은요. 뭐가 있어요?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취득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여기는요, 소멸시효. 소멸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소멸시효의 중단하고요, 여기가 취득이요, 취득 시효의 중단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취득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취득을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20년이 되면은 영원히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통로를 내가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19년 만에 취득하는 것이 중단이 됐어. 중단. 그럼 오늘부터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또 20년 가야 돼. 19년인데 1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중단이라고 그래. 그래, 중단이라는 게 있으면은 취득을 중단하면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20년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요 19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았어, 통행하지 않았어, 1년만 있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9년이 돼서 중단이 돼. 중단. 내가 다시 그걸 통행을 하기 시작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 중단이 되면 다시 또 내가 통행하죠. 한 2년 정도 통행하고 나서 통행을 하지 않아. 그러면 다시 그때 통행하지 않을 때부터 다시 또 몇 년이죠? 또 20년이야.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이고, 취득을 중단해버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것이고,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취득하는 건 좋은 것이고, 소멸을 중단시킨 건 좋은 것이고, 소멸하면 나쁜 것이고, 취득을 중단하면 나쁜 것이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은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1인이야. 1인. 한 사람이 취득한다, 한 사람이 소멸을 중단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고 중단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취득 시효를 했다 20년, 그러면 을과 병도 같이 취득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좋아, 나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멸하면 다 소멸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억울하죠. 갑을병 전원 또는 모두에게 소멸된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불가분성은 지역권은 미용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지역권 하는 3문제 맞는 거 틀린 것은 그럼 지문 2개를 무조건 둘 중 하나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이게 취득시효다.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다 취득한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역권을 봐봐. 지역권은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해. 합의를 하고 지료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반드시. 그런데 여기서요, 이 지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이고, 합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유상으로 할 수 있는데, 유상인데 문제는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상인데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권의 전속기간이 몇 년이죠? 전속기간 몇 년이에요? 몇 년? 법의 규정이 없어요. 알겠죠? 지역권은 법의 규정이 없어. 그럼 맨 끝에 봐봐. 저 맨 끝에 지상권, 지역권, 전속권 할 때 지상권하고 전속권은 전속기간이 있는데 지역권은 전속기간이 있다고 돼 있어, 없다고 돼 있어? 없다고 돼 있죠? 안 돼 있어? 없어요? 여기서 전속기간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있으면 그건 등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속기간이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뭘 하잖아요? 점유를 하잖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역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점유하지 않다는 것은 배타성이 원칙은 없는 거예요. 배타성이. 그래서 배타성이 없어요. 배타성이 원칙은 없는 것이에요. 배타성이 없다는 말이 뭐냐? 공용적 성격이다. 공용적 성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공동으로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런 배타란 말이 뭐죠? 배타? 점유한다는 말이 뭐냐? 점유가 바로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다른 말로 이것을 말한다? 독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점적이다. 알겠죠? 점유한다? 그럼 봐봐. 내가 이걸 점유하고 있죠. 나 아닌 다른 사람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나 혼자만. 그걸 배타적, 독점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있는 강의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자꾸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은 공용적이죠.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 여기 지역권은요, 이렇게 있고, 여기 요역지고 승역지죠.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다가 뭘 설치를 했어.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상에다 설치한 공작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승역지상에 설치했으니까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만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니까. 승역지 소유자도 같이 공용적, 승역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다? 사용한 것만큼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보상만 하면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용수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용수지역권, 물 끌어오르는 거. 용수지역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후순위는 선순위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누가 더 우선이다? 순서가 있어 없어? 있다. 너 1번, 너 2번, 너 3번 이렇게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배타적이라고 하죠. 먼저 1번 쓰고 그 다음에 2번 쓴다 이 말이죠. 같이 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배타적인 규정이 딱 하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역권은 뭐냐면 이렇게 이걸 요역지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승역지라고 그래요. 이건 을이고 이건 갑이에요. 우리가 지역권은 뭐예요? 여러분 지역권은 어디다 설정하는 게 지역권이죠? 자기 토지에다가 타인의 토지에다가 타인의 토지, 그게 중요해. 그럼 봐봐, 여기다 이렇게요. 통행지역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지역권자죠?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다,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다. 이게 중요해.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죠. 승역지 소유자가 뭐다? 지역권 설정자죠. 우리 집에 한번 이렇게 놨다니까요. 지역권자가 이렇게, 지역권자가 또는요 뭐다? 요역지 소유자가 이렇게,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때요? 통행지역권이죠. 그냥 통행지역권인데 이 을이 갑을 위해서 자기가 이 통로를 뭐란다? 포장해 주기 위해서 포장,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면 의무를 부담. 이 의무 부담은 등기를 해야 승역지를 매수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을이 아무리 포장해 준다 했어도 을이 그것을 승역지를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두 사람 간의 약속이잖아요. 항상 채권은 특정과 특정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등기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포장 의무를 했는데 땅값은 30만 원인데 포장비는 300이 들어. 그럼 포장을 해야 되겠어? 그냥 주가 되겠어? 그냥 주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포장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이 땅을 너 가져. 이렇게. 이 땅을 요역지 소유자한테 포기해. 이걸 뭐란다? 지역권의 뭐라 한다? 위기라고 그래. 위기. 그럼 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 누구 거야? 이 땅 누구 거? 갑. 이 땅 누구 거야? 이 땅을 줬잖아 지금. 이 땅을 너 가져. 갑의 거죠. 자기 땅에 자기가 통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권이 이기가 되면 통행권은 뭐가 돼? 지역권은 뭐가 돼? 지역권은 소멸하죠. 소멸해.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 혼동. 소멸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혼동은 등기 안 해. 사건이니까 등기하지 않아. 등기 없이 소멸하는 거예요. 지역권이. 이걸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데 이 땅 너 가져 그랬으니까 같은 소유자가 돼버리잖아요. 내 땅에 내가 통로가 있는데 너는 어디로 가? 여기. 너 이 길을 누구 건데? 내 거. 그건 너는 누군데? 나는 지역권자. 그건 도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어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자기 땅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지역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지역권은 여러분요, 예전에 시험이 잘 안 나오죠. 최근에 시험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거죠. 2년 연속 나오고 한 번 쉰다든가. 알겠죠? 힘드니까. 지역권은요. 오늘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쉬고. 다른 것들은요, 쉴 틈이 없어. 전세권이나 지상권 쉴 틈이 없이 계속 나오는데 지역권은 가끔 한 번씩 쉬어. 알겠죠? 하는데 그래도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지역권 한번 볼까요? 116이요. 자, 1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이라 되어 있죠. 그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목적 그렇게 되어 있죠. 목적이 비한정성이라 써.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지상권 써. 지상권 또 밑에다 전세권 쓰고. 그래서 지상권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지상권 옆에다 뭐라고 써야? 저기 봐봐. 그건 뭐죠? 공작물 점 찍고 수목. 공작물이나 뭐 수목 딱 정해져 있어. 공작물이나 수목. 전세권은요 용도에 쫓아 딱 돼 있어. 이걸 뭐란다? 목적이 한정돼 있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목적이 한정돼 있어. 알겠죠? 그런데 뭐는요? 지역권은요 일정한 목적이라고 돼 있어.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뭐한다? 이용해.
이용하는 권리예요. 이용하니까 뭘 하잖아. 써 거기다 이용이니까 뭘 하잖아. 점유X 점유X 이퀄 뭐가 없어? 반환 청권이 있어 없어? 반환 청권이 없어. 점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 배타성이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배타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2번 지역권은 유상 무상일 수도 있다. 뭐가 원칙이다? 무상 원칙이다. 3번 도자기 생산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써 그다 화가 도자기 생산업자는 화가 이런 사람들. 이건 뭐요? 도자기 생산업자는 뭐다? 물건이다 사람이다? 사람이죠. 화가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사람이죠.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죠?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 있는 땅에 흙을 가져오죠. 그걸 말한다. 사람을 위해서 땅이 필요하죠. 사람 인자를 써서 인여권이라고 그래. 지여권이 아니고 뭐란다? 인여권이다. 이렇게 인여권이다. 취득할 수 없다. 뭐죠? 서비스 없고 인여권의 일종 이렇게. 인여권의 일종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요. 전번에 여러분 보면 여자들은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얼굴에다 뭐 흙을 바르나 모르겠어요. 알죠? 진흙팩 있죠? 진흙팩. 있어 없어? 있잖아요. 흙 바르잖아요. 그거 왜 그리 바르는 거예요? 알죠? 그거 참 신기해.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러면 진흙팩 사건 있었어 없었어? 뭐가 있니 없니 해가지고 뭐 탤런트 누군가가 뭐 문제되는 게 있었죠. 그거 봐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흙을 가져왔죠. 가져온 이유가 뭐죠? 팩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 팩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 사람을 위해서 이용하죠. 그것은 남의 땅에서 흙을 가져와. 그건 지역권이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팩을 만든 거니까. 그런데 봐, 옆에 있는 땅에서 흙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부어. 배토 작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흙 같은 거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런 것은 뭐다? 이 땅을 위해서 옆에 있는 땅에 흙을 가져오는 거죠. 이걸 뭐란다? 지역권, 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퍼오죠.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사람이. 그걸 뭐란다? 사람 인자를 써서 인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요역지의 편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 가로놓고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 사용서 공용적 성격이다. 이렇게. 공용적 성격. 왜 공용적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배타성이다 이 말이죠. 비배타성. 알죠?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비용은 분담해야 돼. 비용은 분담해야 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5번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 지역권이 있다 얘기했죠.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마주받는다. 방해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지역권의 배타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4번과 5번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됐죠? 6번은요. 지역권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별 하나 해야 되겠죠.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이 뭐죠? 종된 권리죠. 요역지가 뭐죠?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 알겠죠?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7번 지역권은 가로묶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로묶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문제는 뭐냐? 문제 바로 옆에 지역권 이전에 부기등기 X 그 말이 아주 중요해. 별 하나에 지역권을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승역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뭐가 없다? 줄거 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거기가 중요해. 점유할 권능이 없어.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9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에게 뭐래서 이런 위기가 뭐죠? 위기라는 것은 뭐죠? 승역지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요역지 소유자에게 포기하는 거죠. 이전시키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죠. 위기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위기? 그러면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맨 끝에 봐봐.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혼동 동그라미. 혼동은 헷갈리죠. 그러니까 등기하면 돼 안 돼? 헷갈리니까. 알겠죠? 등기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수선 의무로 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그래서 뭐한다? 지역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권의 성립 요건이죠. 지역권은요 이렇게 이거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음을 지역권의 성립 요건을 하지 않는 독립한 물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옆줄 껐어. 상린 관계는 상린 관계는 반드시 인접해야 돼. 상린 관계는. 그 다음 2번,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해야 되죠. 아주 중요해. 2번도 별하네.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일부 여도 무방하다. 3번은요, 전속기간에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전속기간에 민법의 규정이 없고, 거기까지 줄고, 전속기간에 민법의 규정이 없고, 알겠죠?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이 설정된 후 요역지 위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지역권이 이전되죠? 요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러면 지역권은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자, 지역권의 불가함성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 하나 해야 되겠죠? 다. 자, 1인이 취득,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자가 취득, 1인, 거기가 키워드야. 1인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그래서 취득은 뭐죠? 취득시효를 얘기하죠. 취득이다 써. 취득시효. 알겠죠? 취득시효 이렇게요. 2번은 요역지가 여러 사람이 공유죠. 1인 동그라미하고 소멸 동그라미하고 중단. 소멸을 중단해서 좋잖아요. 중단이나 또는 정지. 똑같은 말이야. 정지. 그러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생긴다? 3번은 안 되죠. 왜요? 취득을 말해서 취득을 중단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전원이어야 돼. 모든 공이자 이렇게. 알겠죠? 거기다 취득기호 중단이다 써.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 소멸시효라고 써. 소멸시효도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취득을 중단, 그 다음 또는 뭐다? 소멸시효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인, 4번 밥 1인은 한 사람은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공유자 중 1인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면 안 돼. 불가분성이니까. 됐죠 지금? 자, 그러면 통행지역권이죠. 통행지역권은 딱 통로개설 계속편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봐봐. 요역지 소유자. 그 다음에 어디요? 승역지상. 통로를 개설해. 몇 년? 20년. 알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봐봐. 2번 자기토지. 자기토지란 뭐죠? 요역지 토지에다 길을 해놨다.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장이요. 통로를 개설하지 않는 그러면 돼? 안 돼. 통로를 개설해야 돼. 4번 통로 개설 없이 안 돼. 통로 개설해야 돼. 그 다음 5번 불법점이자 돼? 안 돼. 그래서 불법점이자 몇 가지가 안 돼? 3가지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주의토지 통행권, 유치권,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3가지. 이 3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다.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치권,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여러분, 전세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전세권은요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함축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를 보냐? 전세권에서요 판례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판례 정리 쭉 해. 그럼 전세권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감한테 전세금 1억을 주죠. 이걸 전세금이라고 얘기해요. 전세금. 그 다음에 이 을은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해요. 채권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요? 갑을요?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졸았나 봐요. 알겠죠? 채무자.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을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해요. 전세권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럼 봐봐. 지금요, 우리가 전세금만 놓고 보면 돈이죠. 전세금만 놓고 보면은 을이 전세권자가 그러면 채권자가 돼. 전세권자.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란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가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세권자는 누가 되냐?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돼. 그러니까 제3자가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려면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그렇지 않는 한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이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은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담보 권능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용익이란 말이 뭐죠? 사용하고 수익한다. 우리가 지금 전세권은 제한 물권이잖아요. 제한 물권은 자기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잖아요. 타인의 건물 위에잖아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부동산이니까 토지나 건물이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다? 용익은 타인의 부동산을 뭐란다? 점유해서 뭐를 해?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뭐를 해야 돼? 사용료. 사용료가 뭐다? 전세금의 뭐를 얘기해? 이자. 전세금의 이자를 사용료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전세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금이 얼마죠? 지금 1억이죠. 1억에 대한 이자를 얘기해. 이자. 이해됐나요 지금? 이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되니까? 설정자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뭐냐? 여기가 존속 중이라고 그래. 존속 중.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전세권과 이러면 아무 말이 없이 존속 중에는 용익이에요. 용익 물권의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권, 전세금의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전세로 살면서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다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전속하는 동안에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죠. 이러면 만약에 호텔에 갔다? 그러면 호텔 가면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하면 그 동안에 호텔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 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따라서 전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과 아무 말 없이 전세권은 여기 용익권능은 존속하는 동안이요. 존속 기간 동안 그것을 용익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러면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 당연히 소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여러분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아침 10시가 됐어. 당연히 기어 나와야지. 버텨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뭐가 와? 콜 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 10시가 되면 당연히 나와야죠. 여기도 뭐냐?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니까 용익권능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말소 등기 없이 할 때 다 지상권으로 나왔어. 지상권으로. 지상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왜 그랬을까? 이게 건물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뭐가요? 건물 전세권에는 법정 갱신이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건물 전세권은 또 뭐가 돼요? 갱신돼서 연장이 돼. 토지 전세권 그러면 괜찮은데 토지 전세권 어떻게 돼요?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전세권에 뭐가 있어요? 법정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무 말이 없이 기간이 만료가 됐다 할지라도 아무 말이 없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연장이 돼버리거든. 갱신이 돼버리거든. 그냥 약간 문제가 생기죠. 말을 잘못 쓰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말 잘못 쓰면은 이의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 지상권으로 나왔다. 지상권으로. 두 번이가 나온 거 지문 보면. 그럼 문제 풀어보면 그게 나와요. 알겠죠? 지상권으로 나온단 말이죠. 187조에 가는 거. 근데 지상권은 법정 갱신하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 소멸하는 것이에요. 우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소멸하니까 더 이상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한다? 전세금을 반환받아야지. 전세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뭐를 해요? 경매를 해야죠. 경매를 해서 경매 대금에서 뭘 한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죠. 우선 변제권 행사. 이걸 뭘 한다?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전세 산다고 했을 때 뭐를 하죠?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를 산다고 그래요. 전세권자. 지금 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자라고 그래요.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자라고 하지. 우리가 너 뭐니? 나 전세 살아. 언제까지인데? 어제 끝났는데 그걸 또라이라 같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세 산다고 하면은 기간 아직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기간이 끝났어. 근데 전세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할지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전속하는 것을 본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종료가 됐는데 전세금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전속하는 것을 본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채권법의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물건을 인도하고 싶어. 근데 기간이 끝났어. 인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언제 인도해야 돼?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돼. 그럼 전세금을 반환받기까지는 나는 목적으로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집에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살아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 사용이익이 바로 뭐냐? 전세금에 대한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뭘 물어보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전세로 해가지고 경매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전세금 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사는 거다고 경매를 청구한다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다. 만약에 내가 전세금 받을 때까지 그 집에 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달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이익은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누가 가져가? 갑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사를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사를 놨다 이 말이고, 이사를 놨다는 것은 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경매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건 담보권능이다. 그럼 여러분 봐. 우리가 보통 전세기간이 끝나면 100명 중에서 97명은 전세금을 주죠. 좀 늦게 줄 수 있어도 다 줘 안 줘? 주죠. 경매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사실은 담보권능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있다 없다? 없지만 걔 중에 한 3명 정도는 안 준단 말이죠. 그럼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전세를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전세를 얘기한다? 용익 권능의 전세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용익이라는 것은 존속기간 동안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존속기간 동안에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갑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존속기간 동안은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거나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존속기간 동안은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 10월 1일 날 전세권이 끝나죠. 장차 전세권이 뭐랄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전속기간이 끝난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보면 우리 이제 갑을 뭐란다? 갑을 설정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요 을을 뭐란다? 전세권자라고 하죠. 전세권자. 그러면 이 을이요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죠. 그걸 전세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 등기를 하죠. 이 전세권은요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요 뭐가 있다?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익권능과 담보권능 이렇게요. 그런데 용익하고 담보권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서 우리가요 근장을 잡는단 말이죠. 은행에서 근장을 잡을 때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으면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담보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어디에 잡는다? 어디에 잡아? 눈 없어? 용익권능에다 잡아놨네. 알겠죠? 용익권능에다가. 알겠죠? 용익권능에 잡는다. 여러분 지금 근저권이 담보물권이니까 자꾸 담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용익하고 담보를 여기 한번 봐봐. 용익은 뭐죠? 전속할 때 용익. 아까 내가 말했죠. 너 뭐해? 전세 사는데? 그럼 언제까지 전세인데? 어제 끝났는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또 두 번째는 은행에서 여러분 전세권자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해 주죠.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 대출해 줘. 전세 살고 있을 때 대출해 줘. 살고 있을 때?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럼 살고 있으면 용익이다 담보다? 그러니까 용익 권능의 전세권에다 저당을 잡는 거예요. 알겠죠? 살고 있을 때 해야지. 담보 권능의 전세권은 기간이 끝났을 때 담보 권능이라고 한다니까. 전세금 주지 않을 때 경매를 하기 위한 것, 그걸 담보라고 한다니까. 살고 있을 때가 용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익 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한다? 당연히 뭐 한다?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요 당연히 소멸하니까 그러면 용익 권능의 전세권 위에 있는 근저당권, 이게 1번이에요. 근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근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전세금 위에다가 3번 뭐란다? 압류 등기나 또는요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압류가 딱 들어오면 갑은 전세금을 을한테 주면 큰일 나죠. 왜요? 을한테 줄 수도 있어. 주더라도 A한테 또 줘야 돼. 그냥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을에게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설정자는요 전속기한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됐는데 제3자의 압류등이 없어. 제3자의 압류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4개. 이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니까 전세권이 없어지죠. 그럼 봐봐,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당연히 없어져.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해. 그럼 이 사람은요 돈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전세금을 압류로 걸어. 그러면 자신의 권리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리버리해가지고 압류를 못했어. 그러면 기간이 끝났죠. 끝나면 전세권자는,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된다?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좀 더 보면은 뭐가 하나가 있냐면요,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누가 우선하냐, 이게요, 우리가 한테 전세금 1억을 주고요 갑의 건물에다가요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했어. 전세권 등기요, 을이요, 을이. 그런데 을이 어떻게 했냐, 기간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요 A가 저당권이잖아요. 이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1억 이렇게 했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한테 돈 다 뺏기면 자기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잽싸게 이 전세권을 병한테 넘겨. 병한테. 그리고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했어. 전세권 등기. 전세권을 이전하고 부기 등기를 했어. 됐죠 지금? 그러고 나서 이것은 전세금은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뭐란다? 을이 이 전세금을요, 전세금 누구한테? 병한테. 저한테 채권 양도를 해. 채권 양도를 하고 그 사실을 갑한테 통지를 했어. 갑한테 통지를 했어. 이런 상태가 됐어. 언제요? 3월 1일 날 이렇게. 그랬는데요, 저당권자가 이놈이 돈 안 갚으니까 이 저당권자가 이 전세금에 대해서 4월 1일 압류 등기를 했어. 압류 등기 이렇게. 그러면 이 전세금 1억에 대해서는 누가 권리가 우선하냐?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냐? 이게 문제가 됐어.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요, 우리가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여기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누가 우선한다? 누가 우선한다? A가 우선한다? 병이 우선한다? 누가 우선해? 여기요, A가 우선한다. 그래서 A가 우선한다. 이렇게 우선한다. A가. 왜 그러는가? 이게 문제죠. 여기는 4월 1일이고 여기는 언제인데? 3월 1일인데. 자, 지금부터 봐. 우리가 이제 채권 양도라는 것을 여기 잠깐 배워야 돼요. 아직 우리 시험에 이게 안 나왔어. 이게 유일하게. 다른 시험에 다 나왔는데.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채권 양도를 할 때는 우선순위가 뭐냐? 확정일자 있는 증서예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1순위고, 이게 없으면 뭐냐? 그러면 대항요건을 봐. 대항요건 뭐냐? 통지나 또는요 승낙이 있었나, 이것을 봐.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뭐냐? 등기라든가 또는요 내용 증명 우편이라든가, 이렇게 내용 증명 우편이라든가 공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이걸 먼저 1순위예요. 순서에 관계없이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라고. 2순위. 우리가 보통 채권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요 10,000원을 받을 게 있어요. 안 주죠. 근데 내가요 돈 10,000원을 빌렸어.
근데 셋이 같이 밥 먹으러 가. 그럼 뭐라 한다? 뭐라 나한테? 많은 빌려온 거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그냥 우리한테 줘. 이렇게. 채권 양도하고 통지를 하죠. 우리한테. 그럼 말만 하면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돈 줘요?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채권을 양도할 때는 통지 또는 승낙을 받으면 돼. 통지나 승낙.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나 쟤한테 채권 양도해서 너 가서 쟤한테 갚아. 이렇게. 또는 승낙을 받으면 돼.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것은 불확정이잖아. 왜요?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알죠? 지금 어제도 노량진 학생하고요 그 상담을 이렇게 받았는데, 분양하는 분양업자가 건물을, 아파트 강남에 있는 빌라를 네 개를 샀는데, 이 사람이 사는 조건이 뭐냐면 계약금은 2,500씩 1억을 넣고 네 채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중도금은 이 사람들이 전세를 나가지고 중도금으로 가져가기로, 그리고 부족한 것만 이 사람이 잔금을 넣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집을 4개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못했나? 전세를 못 준 거예요. 4개를 다. 4개를 다 못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 건물주가 이 사람한테 뭐냐면 2,500, 너 잔금 안 주니까 계약 해지하고 이 돈 줄 수 없다. 이렇게. 알죠? 소송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계약서 한번 보자. 봤는데 보니까 전세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하기로 한다. 이 말은 있어. 뭐가 문제냐? 그 밑에 바로 5번인가에 전세를 놓을 때 중개수수료는 분양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돼 있어. 더 이상 말은 없어. 전세를 누가 놓는다 말은 없어. 전세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한다고만 돼 있어. 결국 뭐냐? 전세를 누가 놓느냐 이 말이죠. 근데 저쪽 건물주가 뭐라고 소송이 들어왔냐? 전세금은 너가 놔야지. 전세는 너가 못 놓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순개수수료만 주기로 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니까 분양자가 전세를 놓고 그것을 전세를 한다고 좀 써달라 이렇게 했대. 그냥 보통 다 이렇게 써요 그랬대. 이게 분양업자들 아주 나쁜 속셈이거든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애매하게 써놓은 거잖아요. 다 교육받고 하죠. 분양할 때 그냥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써놓고 나서 뭐라 하냐, 이 사람이 이제 전화를 했대. 전화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그거 써주면 안 되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대. 나중에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냐 당신. 그럼 내가 증인을 쓸게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같이 또 그걸 또 녹음을 했어. 녹음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판사가 다 알겠다는 거야. 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 녹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 목소리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소리가 자기 남편 목소리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둘이 했는데. 그럼 그렇지 않나요? 그럼 그 사람 데려오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분양업자가 분양이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축업자한테 사주를 받았는지 전화번호를 없애버렸어. 알겠죠? 근데 다행히도 뭐가 있다? 그 분양한 사람이 뭐를 했냐? 건축업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인적사항이 또 있더라고. 또 그 계약서에 자기가 대리인으로서 인적사항이 있어.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인적사항이 있으면 됐으니까. 왜? 어디가 있으면 주소지가 찾아가면 되지. 주민등록번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걸 하면은 증인신청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죠. 이게 이제 계약에서 애매한 거단 말이죠, 이게. 뭐지 않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은 언제 꼭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꼭 상담을 하니까 큰 효과가 없어요. 하기 전에 그냥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기 전에 말을 해야지. 근데 딱 보니까 계약서를 딱 이렇게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 얘들이 장난쳤구나. 알겠죠?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해놔야지. 자기가 만약에 나중에 전세를 못 집어넣으면 내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계약서는 그런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 저렇게. 분리하면 안 해버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어플이 자동 녹음되는 어플이 있어. 전화기 다 있죠. 중개업자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동 녹음이 되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알죠? 모든 통화 자동으로 녹화가 돼. 그리고 MP3이기 때문에 아무리 녹화가 돼도 메모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알죠? MP3는 용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 녹화하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많이 당연되는지 아무튼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알겠죠? 그거 농구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것은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런 통지나 승낙 같은 것은 누구나가 조작할 수 있죠. 두 사람 사이니까. 나 통지 받았다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요, 큰 힘을 발휘한다, 못하죠. 그래서 채권을 양도할 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이건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확정일자는 움직일 수 없는 날짜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
그럼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압류 등기를 한 사람이고, 이것은요, 이 사람은 이 을이 병한테 채권을, 전세금을 양도하고 갑한테 통지를 했다며. 갑한테 통지를 해서 갑한테. 알겠죠? 이 사람하고 누가 더 우선한다? 압류 등기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압류 등기는 확정일지 않는 증서고, 이 사람은 통지받는 거잖아. 을이 갑한테 말하냐? 내가 병한테 넘겼으니까 병한테 전세금 주세요 이렇게 통지했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통지하고 등기하고 누가 더 우선한다? 등기가 더 우선한다. 순서에 관계없이, 날짜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이 병한테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뭔 소리냐? 나 전세 등기하지 않느냐? 전세. 그러니까 판사가 또 뭐라 했냐? 야 이놈아, 그건 물권 아니야? 물권.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 등기했지. 이건 채권 아니에요. 채권에 대해서 우리 지금 무슨 양도야? 채권 양도지 물권 양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했다? 변호사한테 채권하고 물권하고 구별 좀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쓴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봐. 이건 채권이죠. 이렇게 하면 채권이고 여기는 물권이잖아요. 계속 채권하고 물권하고 구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알겠죠?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채권하고 물권을 구별을 똑바로 못하면 이런 엉뚱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전세권 등기를 했으니까 전세권 등기가 채권 양도 등기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전세권은 물권에 관한 등기인 것이고 전세금은 채권이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항 요건을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세를 양도하더라도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둘이 가가지고 뭐 하면 돼? 공증 사무실 가서 5만 원밖에 안 해. 공증 사무실 가서 채권을 넘겼다고 하는 것을 공증을 받든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안전한 방법이고. 알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세권은 뭐냐? 갑하고 하고 있으면 여기 2월 1일 계약이 끝나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갑원들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죠. 자, 을은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 서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전세권은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이 이사만 가. 이사만 가고 갑한테 돈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하면요 법원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경매를 받아주죠. 갑이 가서 바로 이의 신청하죠. 뭔 소리냐? 나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지. 판례가 뭐라 그러냐? 물건을 인도했으나 집 이사했다면 이사. 전세권자가 이사 갔어. 기간이 끝났는데 돈 안 주니까. 그런데 이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 갑원들한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동시행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목적물을 인도 여기 봐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채무 불행이 아니죠. 채무 불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매를 청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만들어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이행지체를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에 빠뜨려야죠. 그래가지고 뭐라 한다? 경매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동시이행인 경우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여기요 자신의 채무를 뭐를 해?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이사를 가. 그리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 주면서 나 서류 가져왔으니까 전세금 줘 이렇게. 근데 전세금 안 주죠? 미안해 없는데 어떡하지? 응 괜찮아 앉아있어. 그리고 그 길로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는 거야. 등기부 떼가지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행지체에 빠졌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전세권은 전세기간은 전세기간이 만료된다.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의무는 동시행관계이다. 그 다음에 갑은 전세권 설정자는 상대방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됐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 두 가지를 봐야 돼. 서류를 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하지 않고 이자 주지 않는다. 경매를 청구하고 싶으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다 가구죠. 다 가구. 그래서 갑의 건물에 여기 1층이에요. 을이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여기서 문제. 건물의 일부. 이 건물이 다 지금 갑의 건물이란 말이에요. 갑의 건물. 갑의 건물의 1층이나 2층이나 3층 건물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부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여러분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요, 물권법에 제일 먼저 할 때 일물일권주의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거참 대단해요. 알겠죠? 일물일권주의 예외로 보면 건물의 일부가 있고, 건물의 일부, 그 다음에 뭐다?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에는 뭐를 할 수 있어요? 토지의 일부, 용의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 할 수 있죠. 여기서 문제, 토지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되냐고 안 되냐고? 눈 없어? 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 토지를 뭐만 안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된다니까. 저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건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 아파트 구분 소유하고 뭐만 돼? 전세권만 돼, 전세권만. 알겠죠? 건물의 일부에 저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아니, 왜 떨어? 안 된다니까. 건물의 일부에는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 아파트 구분 소유만 된다니까요. 건물의 일부에 저당권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건물의 일부에 유치권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일물일권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유치권을 설정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봐봐, 여기 구분 소유, 전세권, 건물의 일부에 된다. 그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당 잡으려면 어디다 저당 잡아? 저당권을 잡으려면, 이 건물에다 저당 잡으려면 몇 층에다 잡아야 돼? 전부에다 잡는다니까. 여기 전부에다가 A가 저당을 여기 잡는다니까. 저당은 전부에다. 그런데 전세는 일부에다 잡을 수 있다니까.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걸 일문일권주의 예로 하는 거잖아요. 암기를 했는데 현실 적용이 안 돼.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내를 어떻게 이렇게 이원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주예요. 제주. 알겠죠? 남들은 이거 잘 못하는데, 알겠죠? 이렇게 이원해가지고요. 일문일권주의 예는 뭐다? 그러면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요. 그건 나는 몰라. 알겠죠? 알겠죠? 참 신기하죠. 알겠죠? 전세권은 뭐죠? 건물의 일부죠, 일부.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은 뭐다? 물권이죠. 따져가면 돼. 물권은 뭐다?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한다? 지배할 수 있죠. 지배. 그러면 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경매할 때는 뭐를 경매한다?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를 해. 경매를 한단 말이에요.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지배하고 있는 물건이 몇 층이에요? 그래서 2층. 그래서 2층만 경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를 해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 된다,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물권이니까.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니까 지배하고 있는 부분만 경매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구분 소유로 만들어야지. 아파트처럼 만들어야지. 구분 소유로 만들어서 일부만 경매를 해야 되고, 구분 소유로 안 된다. 그러면 경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저당권자가 건물 전부를 경매를 해.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죠?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이죠? 이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게 중요해. 전부의 매각되면서 전세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어, 없어? 전부의 배당되면서 배당받을 수 있어, 없어? 일부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받아야 돼. 전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받을 수 있다. 왜? 이게 중요해. 왜? 이게 물권과 채권이라니까요. 봐봐. 전세금 1억을 줬을 거 아니에요. 전세금은 뭐예요? 채권이죠. 전세금은 채권 따져가면 돼.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갑한테 준 거예요. 전세권 등기는 사람의 물건을 지배해.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은 물건이죠. 전세금은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다? 갑한테 줬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의 일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갑의 재산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세는 2층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그런데 전세금은 채권이죠. 전세금은 갑한테 준 거잖아요. 돈 받을 때 갑의 재산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건물 전부가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전부가 다 누구 돈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돈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전부의 매각등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 뭐라고 돼 있다? 건물의 전세권자는 전부의 매각등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사실 그런 말 쓸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쓰여 있어. 우리 법적으로 쓰여 있어. 330조 쓰여 있다고. 알겠죠? 왜 그러냐?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설정자의 모든 재산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물건은 뭐냐? 2층을 전세. 그러면 2층만 지배하는 거예요. 경매를 몇 층만 한다? 2층만 경매하는 거야. 사는 것도 몇 층만 산다? 2층만 사는 거예요. 3층 들어갔다? 주거 침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전부의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 그런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하고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에게 3층짜리를 다 전세해서 전세. 3층을 다 전세했는데 일부가 멸실했어. 멸실. 일부가 멸실했어. 그런데 이 멸실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가 있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만 소멸을 해. 그 부분만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전세가 3층에서 몇 층으로 줄어들어요? 2층으로 줄어들죠. 2층으로. 그래서 2층만으로는 전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 전부가 소멸하고 2층만으로도 전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전세권은 2층으로 줄어드는 것이에요. 우리 이러면 어떡하죠? 불가분성이라는 건 뭐예요? 전세금을 다 받을 때까지 전세권은 목적물 전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권이 지금 일부만 멸실했지. 일부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 불가분성의 뭐라 한다? 예외다.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저당권에서 나와요. 자, 그럼 여기요. 전세권자의 잘못이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죠. 그럼 여기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자기 잘못이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일부가 멸실됐죠?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있다면 있다. 만약에 전세금 1억이다. 1억을 가지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의 일부가 파손됐어. 수리하고 8천만 원, 2천만 남았어. 반환 청구하면 되죠. 1억인데 수리비가 1억 2천이 들어갔어. 그럼 1억 다 떼이고 내가 2천 더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담보적 기능이라고 그래. 전세금, 보증금. 만약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없다고 해봐.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이 얼마 없다? 너무 적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없다고 해봐.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불탔는데 1억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전세금 딸랑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정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전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 적게 받으려고 그래? 많이 받으려고 하죠. 만인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금이 충분해야 되죠. 그것을 전세금의 담보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전세권에 있어서 90%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우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